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 척추가 무너지면 일상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이리 내려오면서 다리가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걷지도 못했고 서지도 못했고 거의 누워 있어야만 했죠. 허리가 구부러난 채로 허리를 반드시 피지를 못했습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인생도 바로 섭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척추 건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을 더 키우고 더 불편하게 살지를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내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걸 말하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듯 척추 질환도 상태에 따른 치료법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수술할까? 시술할까? 척추 치료법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치료법이 다양해진 가운데 이젠 척추 질환도 환자 맞춤 시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원장. 여러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몸이 아파서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영수 씨는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걸어 다니다가 보면은 허리가 아프면서 이리 내려오면서 다리가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가다가도 서야 돼요. 서가지고 짐 들고 가는 거 낫고 한 30초에서 40초 앉아가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가면은 또 괜찮아요. 그러나 또 한참 걷다가 보면은 또 내나 그 정상이라 땡기고 아프고 막 찌릿찌릿찌릿 물리치료 그 전기료 그 찢어지듯이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막 오면은 손으로 엉떼가지고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 또 일하러 가고 다리가 땡기고 하니까 엄청 불편해요. 지금 이래 앉아가 있어도 여기 막 여기서 엉디 쪽에서 허리인데 여기서 쫙 내려가자면 여기가 엄청 땡기고 있거든요. 참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막 짜증만 나고 이래 되더라고 사람이 자꾸. 그렇죠. 이게 몸이 아프면 짜증부터 나죠. 30년 이상 건설업에서 일했던 그는 무거운 철근을 드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통증이 시작됐고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되게 하고 들어오면은 엄청 많이 아프고 밖에서 일이 수월고 이래 들어오면은 약간 좀 덜 아프고 허리 쪽도 덜 아프고 이 다리 쪽도 마찬가지고 좀 덜 아픕니다. 처음 며칠은 집에서 쉬는 게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왔는데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작은 텃밭을 꾸렸습니다. 아니 집에서 현장에 일하러 일이 없으면 집에 있으면 지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심어가지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갈라 먹기도 하고 그 집에서 뭐 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느낀다는 강영수 씨. 몸이 움직이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아픈 몸부터 치료해야겠죠? 그는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수술하고 빨리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혼자 나서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 돌아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뭘 해도 해야 되니까. 지난 4월에 처음 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래전부터 통증은 있었지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임시방편적인 치료를 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여기가 4번 뼈고요, 아버님. 예. 여기가 5번 뼈입니다. 뼈가 완전히 어긋났어요. 뼈가 완전히 앞으로 빠지니까 이 사이에 신경이 무지막지하게 끼어 있어요. 여기 끼어가지고 신경이 전혀 나가지를 못해요. 아예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사이에서 신경이 못 나가고 눌리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이 환자분은 허리하고
오른쪽 엉치, 다리가 저려서 오셨던 분이에요. 앉았다 일어날 때, 오래 서 있을 때, 또 걸을 때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좀 쉬었다 가야 됐던 환자분입니다. 원래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몇 달간은 굉장히 심해져서 거의 걷지도 못할 수준으로 나빠졌고요. 다리에 힘도 상당히 빠져서 걷다가 픽픽 주저앉고 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는 뼈를 맞춰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틀어진 뼈를 맞춰주는 유압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추 4번, 5번 사이의 추간판이 완전히 마모됐고 인대도 두꺼워져서 척추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때때거려서도 진짜 아빠가 미워서 때때거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네 때때거리고 그래서 그렇지. 항상 마음속에 끼고 있으니까네 항상 내가 건강하게 살았겠잖아. 제발 좀 부탁합시다. 저도 항상 그렇게 바라거든요. 집에 노시도 안 아프고 노시는 게 제일 저는 좋아해요. 맞잖아요.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막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활동하고. 그럼요. 예, 아내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본격 치료에 들어갑니다. 강영수 씨의 경우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면서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틀어진 뼈를 맞추고 균형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뼈가 많이 틀어져 있고 척추를 잡아주는 고리가 결손이 돼 있어서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척추뼈를 재구성해서 재조립해주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인공뼈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뼈를 지지해줄 나사못을 넣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신경의 전달을 차단하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요. 이후엔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 4번, 5번 사이 인공뼈 삽입술과 나사못 고정술 그리고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잘못 자란 뼈 조각들 또 떨어져 나간 뼈 조각들 잘 제거를 했고 또 인대가 두꺼워진 인대도 잘 제거를 했습니다. 신경 잘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인공뼈도 아주 이쁘게 순조롭게 잘 들어가서 또 나사목 고정술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큰 출혈도 없었고 큰 신경 손상 없이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며칠 후 강영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진이 빠졌는데 이제는 진짜 자연스레 당당히 걸으시네요. 이전에 절기식 수술을 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할 정도의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치료 후 당일 저녁부터 보행과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조기 빨리 떼시고 바로 걸으시겠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아팠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는 아프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걸어도 뭐 이상 없고 땡기는 것도 없고 지리지리한 것도 없고 걸어다니도 아픈 데는 없고 수술했던 부위 고부위가 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버떡버떡 못 써서 그렇지 좀 괜찮아요.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몸이 나으니까 내 몸이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올 건데 좋아지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살면서 거의 18년 동안 2006년도부터서 허리가 구부렁한 채로 허리를 반드시 피지를 못했습니다. 좀 피려고 하면은 골반이 쉬고 빠질락 해서 뒤로 쭉 빠질락 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계속 진통제로 버티고 아니면은 통증 클리닝에서 주사 맞으면서 나날을 버텨온 거죠. 오래전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김원촌 씨. 그 이후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비수술로 치료해준다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김원촌 씨는 양방향 내시경 신경관 감압술을 받았는데요. 치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죠. 왜냐하면 허리 꾸부정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보니까 허리가 쭉 펴니까 키도 컸다고 그러고 허리가 어떻게 펴졌냐고 그러고 전부 다 놀라죠. 이 골반이 안 빠질라 하니까 이거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이 골반이 빠질라 하면 아주 이 다리까지 다리 신경이 아주 빠질라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발가락까지 마비가 올 정도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얘기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골반도 풀리고 허리도 쭉 펴지고 다리 마비되려는 것도 풀어지고.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요추 2번과 3번, 3번과 4번 사이 척추관 협착증이 심했는데요. 특수 제작된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줬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졌다, 그죠? 예. 통증이 사라지니까. 수술 전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전에도 네. 설명드렸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수술할 필요도 없이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밖에서 모니터로 보고 밖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안에 드릴이라든지 겸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만 예.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2번 뼈, 예. 3번 뼈, 4번 뼈 사이에 예.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까만 거, 아, 여기 예.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이게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수술하고 나서는 막혀 있는 게 뻥 뚫렸어요. 이전에 꽉 막혀 있던 부분들 완전히 뚫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에요. 완전히 뻥 뚫렸어요. 완전히 뻥 뚫렸고 근육이라든지 뼈에는 거의 손상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일정 부분 이상 진행이 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는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거 놔둔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는데 뭐 참으면 계속 아플 뿐이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묵혀놔서 이제는 더 이상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전에, 신경이 너무 곤란해지기 전에 이런 신경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늦추게 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아이고 괜찮다 그냥 놔두라 이런 잘못된 인식인데요.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척추 상태 또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원래 저도 이렇게 아플 때에 병원 가면 수술하면 안 된다, 시술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니면서 침도 많이 맞고 통증 클리닉에 다니면서 주사 맞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한 20년 가까이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다면 진즉 와가지고 시술을 받고 이렇게 좋아졌다면은 그 고생을 덜 하고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지금은 빨리 안 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지난 5월 병원을 처음 찾은 정유라 씨. 이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 이상 수술이나 외과적인 처치를 받고 싶지 않았다는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2006년인가 8년에 30살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개복 수술을 하고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계속 괜찮다가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했더니 간단하게 시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게 그건데 저번 병원에서는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기에 서울 소재 병원에서 1년간 통원 치료를 했는데요. 하지만 크게 호전이 없었고 체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발생한 건데요. 신경 자체가 심하게 눌려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스크라는 병은 우리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고장이 나서 고장난 조각의 일부가 나오는 병을 디스크병이라고 그래요. 협착증이라는 건 뼈를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늘어지면서 그게 신경을 누르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좁아질 협에 붙을 착자, 허리에서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좁아지고 붙으니까 얘가 누르는 거예요.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심하지 않을 경우에 간단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통증과의 이별을 앞둔 지금 두려움보단 기대가 더 큽니다. 일상 회복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 옷가게를 가도 허리가 불편하니까 옷 갈아입어보고 이런 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뒤에 분들 기다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가면 그 아는 옷가게들 좀 다니면서 옷을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입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일화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치료 과정을 살펴봅니다.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풍선이 내장된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서 좁아진 척추 신경 통로를 넓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요. 자, 이 시술은 우리가 크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내시경 시술도 아닙니다.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같은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디스크를 절제하지 않고 협착증을 절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박리를 하고 서로 떼놓고 염증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혀서 통증을 없애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질환이 있어도 눈앞에 당장 해야 할 일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술 결과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시술은 뭐 어차피 잘 끝나는 시술입니다. 뭐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없고요. 그래서 시술은 원래 처음 계획대로 3, 4번, 5, 6번 두 군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 제거한 게 아니에요. 제거한 게 아니고 떼놓고 염증 가라앉히고 붓기 가라앉히고 또 약물 치료까지 깨끗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뭐 수술하고 달라서 사실 따로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주의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내 몸 그대로 잘 쓰시면 되고요. 통상적인 주의사항, 몸을 잘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지 말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쓰기.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정일화 씨. 오늘의 쇼핑 친구인 그녀의 제자가 함께하는데요. 평소에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장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다. 목하고 어깨 아파서 이거 들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제자도 옆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옷가게입니다. 드디어 상상만 해오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요. 오, 예쁘다 예쁘다. 예뻐? 저희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옷을 입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손을 올리지도 못하셨는데 이렇게 옷 구경도 하면서 서로가 옷을 골라줄 수 있다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한 의학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착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디스크도 별로 심하지 않아서 둘이 싸우지 말라고 떼놓는 거예요. 그런데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진짜로 나중에 더 심해져서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진 않아요. 제거하는 것도 2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더 안 나빠지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서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가 될 겁니다. 나는 척추 수술이 너무 하고 싶어요. 시술이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될 환자인데 시술만 가지고 고집을 한다면 사실은 그게 시간 낭비고 현명하지 않은 거고요. 또 충분히 시술로도 낫을 수 있는 환자분인데 수술을 한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야 될 환자,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내가 어떤 치료가 제일 현명하고 안전하고 제일 작고 현명한 치료가 어떤 것일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다는 정일화 씨.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뭐든지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시술이 빠른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빠르게 시술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전으로 서울로 이렇게 다녀봤지만 여기가 가장 저한테 적합하고 맞춤식으로 해주시지 않았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은 언제 어디에서 올지 가늠할 수 없죠. 안수민 씨는 업무 수행 중 사고를 겪었습니다. 판넬이라고 이제 전선 있는 그런 함이 있는데 외함에 이제 제가 깔려갖고 이제 산재 산업재해를 당해서 이제 그때 척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미국 병원에 갔는데, 미국 병원에 있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좀 그때는 비행기를 탈 상황이 안 돼갖고 한 달 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치료받겠다고 해서 제가 이쪽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요추 3번과 5번의 골절과 4번, 5번 사이 디스크 돌출로 양방향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 잘 받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뭐 앞으로 잘 케어하고 그래, 일단 가서 밥 한 개 먹자. 그래. 아유 고맙다. 그래 병문안도 좀 오고 해라. 그래. 요새 그래 정신이 없었네. 그래. 저는 근데 엄청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무조건 뼈를 손댄다는 게 아니고 일단 통증을 없애고, 이게 디스크가 주 통증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셔갖고 일단 디스크를 제거해보고 나중에 영 안 되면 추후에 다시 또 이제 척추뼈를 아마 뭐 거기에다가 뭐 시멘트를 넣었던 그런 수술을 해보자고 하셔갖고 좀 합리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 같다고 엄청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 사고를 겪었을 당시 미국에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는데요. 30대 나이에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안수민 씨는 한국에 귀국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보고 막 했는데, 실제로 뒤쪽에 있는 인대가 튼튼해서 잡아줄 수 있겠다. 요건 자연 치유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에 사실 그 네 군데에 나사못을 넣는다든지 인공 시멘트를 넣는 건 사실 참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정말로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 있었다란 말이에요. 4번 뼈하고 5번 뼈에. 그래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해보자. 이 정도면은 진짜로 이거 자체도 골절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요합술이라든지 뼈에 핀을 박는 그런 수술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골절도 아픈 거겠지만은 골절보다는 디스크로 인한 요통과 방사통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디스크 시술을 먼저 해보자. 지금 30대에 핀을 박고 뼈에 손을 대는 수술보다는 디스크만 살짝 걷어내도 그거는 인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디스크 먼저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설명드린 그런 요합술이라든지 골절된 뼈를 수술을 합시다 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부터 실제로 요통의 90% 이상이 사라졌고, 지금 몇 개월 경과된 지금은 요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K의료 최고입니다. 하마터면 젊은 나이에 받지 않아도 될 큰 수술을 받을 뻔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치료를 통해 건강이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더 푸르게 빛날 안수민 씨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최대한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쪽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허리를 안 쓰고, 그러니까 굽히는 거나 이런 동작 대신에 다리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안 쓰고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도 온전할 수 없는데요. 이젠 적합한 치료법으로 무너진 건강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내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